64페이지에 있는 중단은 유형 다지기 들어가겠습니다. 432번을 보면 문장을 식으로 나타내는 유형인데 얘네들은 하나하나 문장을 좀 한번 꼼꼼하게 만들어 보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식 만드는 기준은 은는 이가를 기준으로 나눈다고 했고 는을 기준으로 x에 7을 더한 수는 여기까지가 좌변이 되고 그 다음 우변은 x의 5배보다 크지 않다고 합니다. 크지 않은 거 크거나 같거나 작죠. 그럼 크지 않은 거는 작거나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작거나 같냐? 먼저 말한 게 작거나 같다 식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맞는 말이 되는 거고, 두 번째, 한 개의 x1인 감자 10개의 가격은 여기까지가 좌변이죠. 그럼 이거는 5,000원 이하이다. 먼저 말한 게 5,000원 이하가 된다. 이렇게 식 세워주면 되니까 2번도 맞고요. 3번, 전체 학생이 40명이고 여학생이 X명일 때 남학생은 했으니까 그럼 남학생은 전체 학생에서 여학생을 뺀 거잖아. 그게 남학생이고 남학생은 20명보다 많거나 같대요. 그래서 얘도 맞는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걸린 시간은 물어봤습니다. 시간은 거속시에서 속력분의 거리를 의미하죠. 그래서 속력분의 거리가 되기 때문에 얘는 2시간을 초과한다. 얘보다 크다. 4번도 맞고요. 그 다음 5번은 가로가 x, 세로가 8인 직사각형의 넓이는 8x가 되고 10 미만이다인데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됐네요.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433번 문제를 들어가는데 이 부등식 사실 뭐 풀지 못해서 제가 이걸 풀이를 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부등식에다가 이 x의 값을 하나씩 대입을 했을 때 이 부등식을 성립하게 하는 x의 값이 해가 되는 건데 이걸 4번을 다 집어넣기가 매우 귀찮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부등식의 풀이를 배웠으니까 얘를 그냥 부등식 풀이로 문제를 풀어줍니다. 그럼 x의 범위가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방향도 헷갈리는 데다가 음수 나오고 분수 나오면 여러분들이 얘가 어디쯤에 있는지 정확하게 머리로 생각하기 어려우니까 반드시 이 숫자를 수직선 위에다가 나타낸 다음에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면 마이너스 방향으로 3칸 중에 2칸을 간다니까 위치는 여기에 있을 거고 동그라미 색칠해주고 왜냐? 포함하니까 얘보다 작거나 같은 애들 얘네들이에요.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여기 x값들 중 주어진 값은 마이너스 1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해가 마이너스 1만 있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434번 문제 같은 경우도 하나하나 얘를 식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풀어도 좋겠지만 이렇게 풀면 시간이 꽤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우리가 지금 부호가 어떨 때만 바뀌냐면은 A랑 B 앞에 곱해지는 게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만 우리가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A와 B 앞에 있는 부호만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A와 B 앞에 있는 부호가 여기 지금 현재 플러스일 때 이 방향이면 마이너스가 붙은 애들은 반대 방향일 거야 라고 이렇게 써놓고 나서 자 얘는 A랑 B가 둘 다 플러스니까 왼쪽이 작은 거,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벌어지는 게 맞는 말인 거고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를 줘보면 A랑 B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요 방향이 돼야 되죠. 왼쪽 방향으로 벌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얘도 맞는 말이고 자 얘는 A랑 B 앞에 붙어 있는 숫자가 플러스니까 오른쪽 방향으로 벌어지는 게 맞고요. 얘는 A랑 B 앞에 붙어 있는 숫자가 마이너스니까 음수가 곱해질 때는 왼쪽으로 벌어져야 되는데 얘가 틀렸네. 자 마지막으로 3A 플러스 6 그 다음에 마이너스 3B 플러스 6을 써주고 A랑 B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가 음수니까 반대 방향으로 벌어져야 돼. 그러니까 왼쪽으로 벌어져야 돼. 그러니까 얘는 맞는 말이 되네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거는 4번으로 답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65페이지에 440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미지수 x 이외에 다른 미지수가 껴있을 때는 x가 들어있는 항 좌변에 놔두고 나머지 x가 없는 미지수가 들어가 있는 뭐 다른 애들 다 그냥 다 상수항 취급해서 우변으로 보낸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3a-6이 되고 그 다음 우변에서 얘를 3으로 묶어줍니다. 마치 분배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려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 생각하는 과정이 조금 어려울 거다. 그래서 양변을 a-2로 나누는데 그러면 좌변은 x가 되고 우변은 3이 돼요. 근데 여기서 a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a-2의 부호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없죠 아직. 그래서 얘 부호를 맘대로 정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주어진 조건으로 돌아가서 이를 좌변으로 넘겨보면 여기 a-2 값이 0보다 작으니까 얘가 음수라는 걸 지금 확인한 거거든요. 그럼 제가 나눈 a-2가 음수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야 된다. 해서 해를 x가 3보다 작다라고 구해주시면 됩니다. 441번 유형도 그 방정식에서는 해가 같다고 나오면 그러니까 구할 수 있는 해를 구해서 대입을 하는 방법을 선택을 했었는데 얘는 부등식 같은 경우는 그냥 각자의 부등식을 풀어주고 해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간다. 그래서 x 값을 좌변 왼쪽에 있는 식을 구해주면 x 값은 6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해가 나오게 되고 우변은 우리 소수점이 있기 때문에 항의 개수를 먼저 확인한 후 얘가 항의 개수가 3개인 거 확인했고 모든 항들에 다 10을 곱해준다. 그리고 나서 우변에 30을 분배해주면 6x-30a가 되고 그 다음 좌변은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0a가 된다. 6x를 좌변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10x 그 다음에 10a를 우변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20a가 돼서 양변을 마이너스 10으로 나눠주면 2a가 되고 제가 나눈 숫자가 지금 얘는 마이너스 10인 거, 음수인 걸 확실히 알죠. 이때는 우리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를 비교해주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2a가 6이랑 같아야 되기 때문에 a의 값은 3이다. 이렇게 답을 결정해 줄 수 있습니다. 442번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일단 얘는 부등식 풀 때 좀 주의할 점이 이렇게 공통분모 갖는 애들 괄호를 해주는 거였고 그럼 얘는 30을 곱했을 때 괄호 앞에 5가 생기고 두 번째에는 30 곱했을 때 6이 생기고 그 다음 세 번째에는 30을 곱하면 10a가 남는다. 그래서 5x-5 마이너스 6x 플러스 12 10보다 10a보다 크다. 그럼 왼쪽에 남아야 되는 애는 마이너스 x고 그 다음에 상수항끼리 정리해서 플러스 7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7이 되거든요.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럼 x는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고 제가 지금 마이너스 음수를 곱했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우리가 수직선의 해를 나타낼 때 마이너스 10a 플러스 7이 방향이 왼쪽으로 가고 구멍이 뚫려 있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10a 플러스 7은 포함하지 않는 형태의 해를 가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수직선에다가 저 해를 나타내 보면 자연수 이걸 만족시키는 자연수가 3개 존재한대요. 그럼 얘를 위치를 한번 옮겨가면서 확인을 해볼게요. 만약에 여기 1과 2 사이에 있으면 해가 1 하나만 갖는 거고 요렇게 있으면 2개 갖고 요렇게 있으면 3개 갖거든요. 그러니까 10a-7의 위치가 3과 4 사이에 놓여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구한 마이너스 10a 플러스 7의 이 해가 3과 4 사이에 놓여 있어야 여기 해가 요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 자연수가 3개가 된다. 근데 지금 이 아이가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얘는 포함을 안 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럼 3과 4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다가 예를 들어서 3에 놓여 있어. 그럼 3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자연수가 2개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문제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죠. 그러니까 3에는 위치하다가 놓이면 안 됩니다. 근데 4에는 놓이더라도 어차피 구멍이 뚫려 있어서 4는 포함 안 하니까 그럼 자연수 3개를 만족하는 거 맞거든. 그러니까 4에는 위치해도 돼. 해서 요거를 우리가 A의 범위를 구해주기 위해서 7과 마이너스 10을 떼주면 돼요. 그럼 뗄 때는 멀리 있는 거부터 떼니까 7부터 빼주세요. 마이너스 7 한 겁니다. 양변에 다. 요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으로 나눠주세요. 그러면 부등호 방향, 음수로 나누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면서 요렇게 A의 범위는 10분의 3보다 크거나 같고 10분의 4보다 작다라고 답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 444번 거속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속시 문제는 표를 그려서 해결하기로 했었고요. 거속시 써주시고 갈 때 그리고 올 때 이 문제는 조금 특이하게 사는데도 뭔가가 걸리는 것 같아. 사는데 그리고 총 시간을 적어줄 겁니다. 제가 지금 1시간의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총 걸리는 시간은 1시간 이내에 모든 게 다 이뤄져야 하고 갈 때는 시속 3km로 걷고요. 올 때는 시속 7km로 걷습니다. 그리고 책을 사는 데에는 40분이 소요가 되고요.
걸리는 시간이. 자, 그러면 제가 몇 킬로 이내의 서점을 이용할 수 있는지 거리를 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길을 갔다가 돌아오는 거니까 갈 때 올 때 거리가 같다고 표현해 주시면 돼요. 그럼 거속시에서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3분의 x로 시간을 표현해 주고, 올 때 걸린 시간은 7분의 x로 표현을 해준다면 우리 갈 때 걸린 시간, 물건 사는 데 걸린 시간, 올 때 걸린 시간 다 합쳐서 얘네들이 1시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 얘네 셋 중에 대빵은 속력이다. 그래서 단위를 속력한테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시간 단위를 시로 맞춰주셔야 돼요. 그럼 40분을 시간으로 바꿔주시면 60분의 40, 즉 3분의 2시간이 된다. 해서 이 부등식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445번 나오면 저는 소금의 양공식을 먼저 표현을 한다고 했어요. 자, 소금의 양공식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그래서 제가 이거를 10번 소리내서 읽으면 외워진다 그랬거든요.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이런 식으로 꼭 외워주셔야 하는 공식입니다. 자, 그리고 소금물 문제는 비커를 그리기로 했어요. 16% 소금물 600g이 있는데 거기다가 물을 증발을 시켜요. 전 증발시킬 때 햇님을 그려줘요. 그래서 30% 이상을 만들고 싶은 겁니다. 이 증발시킨 요 소금물이 소금물 30% 이상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얼만큼 이상을 증발시켰는가? 증발시킨 양을 xg이라고 놓는다면, 그러면 증발시킨 건 날아간 거니까 600에서 x를 빼줘서 이렇게 식을 표현을 해줄게요. 자, 근데 보세요. 여기에 소금이 예를 들어서 3덩어리가 있었어요. 근데 증발을 할 때는 소금이 날아가나요? 날아가지 않나요? 소금은 날아가지 않고 물만 증발을 합니다. 즉 소금의 양이 그대로 3덩어리가 유지가 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식으로 표현할 때는 제일 처음에 있는 식, 여기에 있는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이 되고, 여기에는 소금이 없으니까 소금의 양에서 이 식에서는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부등호 방향 이렇게 써주시고 요 부등식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448번 갈게요. 얘도 해가 나와 있는데 보통 방정식에서 해가 주어져 있으면 우리는 해를 집어넣거든요. 근데 부등식은 해를 대입하는 게 아니라 직접 이 부등식을 풀어서 A 무시하고 이제 부등식을 풀어서 해를 비교를 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왼쪽에 있어야 되는 x들을 왼쪽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 5를 넘겨주면 마이너스 5를 넘겨주면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럼 여기를 x로 묶어서 이렇게 x의 개수를 2a-1로 표현을 해주고, 자, 그 다음에 2a-1로 양변을 나눠주면 이렇게 되는데, 얘는 사실 a에 대한 뭐 조건이 앞에 주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a의 부호를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주어져 있는 해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고 되어 있어. 방향이 반대로 되어 있네? 아마 2a-1이 음수인가 봐. 어쨌든 방향 뒤집어 주시고 이 i와 이 i가 같은 거다. 이렇게 같다고 비교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2a-1분의 2가 마이너스 1이야. 요거 계산할 때는 이렇게 x자로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 얘 곱하기 얘가 얘 곱하기 얘랑 같다, 이렇게 식을 써주시고 마이너스 2a는 1이 되기 때문에 a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이렇게 답을 구해주실 수 있습니다. 당근 1개에 800원, 그 다음에 오이 1개에 1000원. 근데 합쳐서 20개 삽니다. 전체 가격은 17,000원을 넘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17,000원까지는 괜찮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오이는 최대 몇 개까지 살 수 있냐? 오이의 개수 x개. 그럼 두 개를 합쳐서 20개 사야 되니까 얘는 연립방정식이 아니니까 미지수가 1개여야 되잖아요. 당근의 개수를 y로 쓰시면 안 되고 20개에서 x를 뺀 나머지가 당근 개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당근의 금액은 800원짜리를 20 빼기 x개를 샀으니까 당근의 총 금액이 나오고, 오이의 총 금액은 1000원짜리를 x개 샀으니까 1000x 표현해 줍니다. 이렇게 구매한 전체 금액이 17,000원을 넘지 않는다식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요. 450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사각형이 있는데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30cm 더 길대요. 그리고 둘레의 길이가 400 미만이 돼야 된다 하네요. 전체 둘레의 길이가 400 미만이 돼야 한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이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를 구해야 되니까 세로의 길이를 x라고 표현해주면 가로는 y가 되냐? y 쓰면 안 된다 했어요. 자, 가로의 길이에 대한 정보는 첫 번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세로의 길이보다 30cm 더 길다고 했으니 x보다 30cm 덜 길게끔 이렇게 식을 표현해주면 되고, 우리는 둘레의 길이의 식을 표현을 해줘야 하니까 둘레의 길이는 가로와 세로를 더해서 2배를 한 것. 그 둘레의 길이가 400 미만이 돼야 한다 해서 x의 범위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51번에 한 사람당 입장료는 1,500원인데요. 단체로 입장하면 할인을 해줍니다. 그냥 들어갈 때는 입장료가 1,500원이고요. 단체로 들어갈 때는 한 사람당 입장료가 30%가 할인이 되기 때문에 70% 금액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만약에 X명이 입장을 했다. 입장객 수를 X명 몰라요. X명이 입장을 했다. 원래대로 돈을 내고 들어간다면 1,500X를 내고 들어가야 하는데 단체권 이렇게 30%를 할인을 받으려면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20명부터가 단체 취급이 되는데 18명이면 단체 취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18명이 갔더라도 할인을 받고자 한다면 20명이 왔다고 거짓말을 쳐야 돼. 그래서 20명치를 구매했을 때 제가 만약에 실제로 18명, 17명이 갔더라도 20명치를 구매한 게 더 유리하려면, 즉 금액이 더 저렴하다면 요렇게 가는 게 낫겠죠. 20명치를 구매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거를 부등식으로 비교를 한 다음 그 X가 몇 명부터 단체 입장권을 사는 게 유리한지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453번 풀이를 들어갈게요. 근데 제 생각에 이 453번은 약간 말이 애매하게 주어져서 일단 제가 푼 다음에 이 말이 좀 더 어떻게 나왔어야 됐는지 문제가 살짝 제가 봤을 때 애매하긴 하거든요. 그걸 좀 짚어드릴게요. 일단 동네 가게에서 살 때는 원래 한 켤레에 2,000원인데 한 켤레당 10%를 할인해 주나 봐. 그럼 동네에서 살 때의 금액은 한 켤레 금액을 10% 할인해 주니까 90% 금액에 사는 거고, 그거를 만약에 내가 X 켤레를 구매했다. 그러면은 요렇게 X를 곱해서 한 켤레당 10% 할인된 금액에다가 총 몇 켤레 샀는지를 곱해주면 이게 동네 가게에서 구매를 했을 때 금액이 돼요. 그래서 이걸 1번 답으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쇼핑몰에서 살 때는 2,000원짜리를 X개 사고 거기서 그 전체 구매 금액에 25%가 할인이 돼요. 그럼 여기 75%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한 켤레당 10% 할인이나 전체 구매액의 25% 할인이나 이게 같은 말인데 굳이 이렇게 다르게 표현해서 좀 헷갈리게 표현이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하고, 근데 문제는 얘는 뭐냐면 배송료가 2,500원이 붙습니다. 그래서 얘를 밑에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를 할 때는 여러분들 얘는 배송료가 붙는다. 요게 좀 주의해 주실 거. 그럼 부등식을 세울 때는 여기 2,000원짜리를 10% 할인된 금액을 X켤레 샀을 때 이게 동네에서 살 때고, 그 다음에 인터넷 쇼핑몰로 살 때는 전체 구매 금액을 25%를 할인해서 거기다가 배송료까지 붙여준 거. 이렇게 한 게 지금 인터넷 쇼핑몰로 구매를 할 때거든요. 그럼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는 게 더 유리해야 하니까 이게 금액이 더 저렴한 겁니다. 인쇼가 금액이 더 저렴해야 돼요. 그래서 부등식 이렇게 세워주시면 되고 얘를 풀이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조금 헷갈렸던 거 뭐냐면 말이 전체 구입 금액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게 마치 배송료까지 포함한 걸 25% 해준다는 건지 좀 헷갈렸었는데 이게 아마 그냥 양말 구매 금액만 25%를 할인해준다고 하니까, 근데 얘는 그냥 이렇게 양말 금액을 먼저 표현해주고 75%가 된다, 25% 할인된 금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454번 문제 같은 경우는 학교 교과서에서 이런 내용들이 빠져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는 방법을 알려주자면, 만약에 이제 X의 범위가 이렇게 주어지고 Y의 범위가 이렇게 주어질 때 둘을 더해주는 거, X 더하기 Y의 범위는 앞에 컷끼리 더해주고 뒤에 컷끼리 더해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뺄셈은 따로 외우지 마세요. 이게 헷갈리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x를 만들려면 여기 요 x에 관한 식에다가 마이너스 2배를 다 해주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2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니까 얘가 앞뒤로 바뀌어서 써줬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 y는 밑에다가 이렇게 써줄게요. 그럼 둘을 더하면 내가 원하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y의 범위를 구할 수 있는 거고, 그럼 왼쪽 것끼리 더해주면 마이너스 11, 오른쪽 것끼리 더해주면 플러스 6이 된다 해서 얘의 범위를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455번 풀이를 들어갈게요. 455번 같은 경우는 지금 A랑 B가 0보다 작기 때문에 둘 다 음수고요. 근데 A와 B의 관계가 A가 더 작은 음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A하고 B는 음수. 그 다음에 B가 음수인데 둘이 나눠서 이게 0보다 작으려면 C는 양수여야 되거든요. C는 양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놓고 문제를 풀게요. 그러면 우리 지금 A가 더 작기 때문에 절대값이 더 크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로 비교를 해주면 돼요. 이게 A랑 B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둘 다 음수인데 A가 더 작은 음수야. 근데 얘를 제곱하면 방향이 반대로 되지 않겠니? 그래서 요거는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똑같이 곱해져 있는 거 보기 전에 A랑 B의 관계가 이렇게 돼 있지? 그러면 C를 양수를 곱한 거니까 C는 양수를 곱한 거니까 아, 얘는 부등호 방향이 변하지 않는 게 맞구나. 그래서 2번이 옳은 게 되고요. 그 다음에 A가 아까 마이너스 2였고 B가 마이너스 1이었는데 A분의 1은 얘의 역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 마이너스 1. 둘을 비교해주면 얘가 더 작은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바뀌게 되는 거죠. 원래 A와 B의 방향에서. 그래서 얘도 맞는 말이 되고요. 그 다음 얘는 A랑 C를 비교했을 때 B가 똑같이 더해진 거거든요. 근데 얘는 누구냐면은 C가 더 크잖아. 왜냐면 C는 양수고 A는 음수였으니까. 근데 거기다 똑같이 B를 더했다고 해서 우리가 더할 때는 B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신경 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양변에 똑같은 걸 더했는데 부등호 방향이 바뀔 필요가 있었나? 필요 없죠. 그 다음에 B를 넘겨주면 이항을 해주면 A랑 B의 관계가 이러니? 아니거든. 얘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2번, 3번을 답으로 골라주시면 돼요. 456번 문제가 정말 어렵죠. 자, 이거 부등식의 해가 오른쪽과 같다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를 문제를 풀 건데 자, 왼쪽에 X항 놔두고 우변에 2항을 해줘서 얘를 양변에 A분의 3B로 나눠서 이렇게 식을 표현을 해준 다음에 해랑 비교를 했을 때 해가 뒤집혀 있으니까 얘 음수인가 봐. 이 나눈 A 플러스 3B가 음수인가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방향이 바꿔 있는 걸 보니. 자, 그러면 얘 해가 X가 2분의 1보다 작은 거랑 같은 거니까 여기 있는 식과 2분의 1이 같아야 되거든요. 그럼 A 플러스 3B 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6B가 2분의 1이 돼야 하고 얘 X자로 곱한 게 결과가 같다고 표현을 해주시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12B가 A 플러스 3B가 되고 이렇게 A, B에 대한 등식이 나오면 A는 왼쪽, B는 오른쪽으로 한번 옮겨보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3A는 마이너스 9B가 돼서 A 값은 우리 3B라고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A 자리에다가 여기다 3B를 집어넣어 볼게. 여기 아까 처음에 우리가 A 플러스 3B가 음수라는 거 식을 만들었었잖아. 거기 자리에다가 3B를 집어넣어 보면 6B가 0보다 작은 게 되기 때문에 양변을 6으로 나눠주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게 되겠죠. 그러니까 B는 음수구나. 괜찮아요? B가 음수면 A도 음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얘네 둘이 지금 부호가 같은 겁니다. 자, 그 다음 요 부등식을 이제 풀어볼게요. 자, 왼쪽에 4b-a의 x 써두시고 그 다음에 플러스 2a-3b를 넘겨주시면 x는 4b-a분의 2a-3b가 되는데 요거 요렇게 나누기 전에 우리가 앞에서 지금 a가 3b라는 식을 찾았잖아요. 그래서 미지수를 두 개로 가지 말고 하나로 통일해서 가볼게. 그러면은 여기 a 자리에다가 3b를 집어넣어서 한번 써볼게. 그럼 여기는 1bx, a 자리에다가 3b를 집어넣으면 6b-3b여서 3b가 남고 양변을 이제 b로 나눠줄 수가 있어. 그럼 x가 3이 되는 건데 여기서 아까 b가 음수라는 걸 우리 찾았었거든요. 그럼 지금 제가 음수로 나눈 거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x는 3보다 크다라는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457번에 삼각형 APM의 넓이가 280 이하가 돼야 된다. 식은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는데 지금 제가 궁금한 건 BP의 길이를 몇 cm 이상 해야 되는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지금 이게 BC 위에 한 점 P를 잡는 거기 때문에 점 P가 사실 여기에 꼭 정해져 있는 점은 아니고 만약에 여기에 있을 때는 그림이 이렇게 될 거고 여기에 있을 때는 점이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점 P의 위치마다 넓이는 변할 수 있겠지. 그러면
내가 지금 궁금한 거는 BP가 몇 cm 이상일 때 얘 넓이가 280 이하가 되는지를 구하는 거니까 BP를 x로 표현을 해주시고, 그러면 CP의 길이는 40-x라고 식을 표현할 수 있고, DM의 길이는 10, CM의 길이도 10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삼각형 APM 자체가요, 넓이 밑변과 높이를 잡기 되게 애매한 삼각형이기 때문에 얘는 전체 직사각형에서 1번과 2번과 3번 삼각형을 뺀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APM의 넓이를 표현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직사각형의 넓이는 40 곱하기 20, 그 다음에 1번의 넓이는 40 곱하기 10 곱하기 2분의 1, 2번의 넓이는 20 곱하기 x 곱하기 2분의 1, 그 다음에 3번의 넓이는 40-x 곱하기 10 곱하기 2분의 1 해서 APM의 넓이를 표현해주고, 이 APM의 넓이가 280 이하가 되는 건 x가 몇 cm 이상이야 해서 x 값을 범위를 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458번 앞에 문제랑 비슷한 듯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앞에 문제들에서는 그냥 보통 몇 명 이상이면 얼마 할인을 준다였는데, 여기서는 20명에서 40명 미만일 때는 10% 할인해주고, 20명에서 40명일 때는 10%를 할인해주고, 그 다음에 40명 이상일 때는 20%를 할인해주는 겁니다. 근데 입장객 수가 20명에서 40명 미만인 단체가 입장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 있는 숫자 x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몇 명 이상이면 40명 이상의 단체권을 사는 게 유리한지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20명에서 일단 40명이 들어오는 걸 알니까 일단 난 무조건 10%는 할인을 받을 수 있어. 그러면 그냥 이게 내가 몇 명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냥 20명에서 40명 사이에 있는 그 인원 x가 그냥 입장한다고 생각하면 제가 내야 되는 돈은 32,000원에서 10%를 할인해 주니까 90%에 들어갈 수 있고, 이걸 x명 입장하는 겁니다. 근데 이 x는 우리가 그래도 확실히 알고 있는 건 20명 이상이고 40명 미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한 38명쯤 왔어. 그러면 40명 거를 단체권을 사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40명 이상 왔다고 거짓말을 할 때는 32,000원에다가 제가 80% 금액에 20%를 할인한 80% 금액에 들어갈 수 있고, 대신에 이렇게 들어갈 때는 38명이더라도 지금 저는 X가 20명에서 40명 미만의 사람인 걸 알잖아요. 근데 이렇게 40명이 채 안 되더라도 40명치 왔다고 거짓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 40명치를 사더라도 이게 더 유리하다면, 이게 금액이 더 저렴하다면 이 방법으로 들어가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 부등식을 풀어주시면 답이 나오겠습니다. 459번에 일회양 문제가 나오는데, 그 일회양 문제는 보통 방정식에서 많이 나오는 유형이긴 한데, 여러분들 우리 방정식에서 이 일회양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었었냐면, 전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1이라고 놔요. 꼭 1로 놔야 돼요? 아니요, 2로 놔도 되고 1000으로 놔도 되고 100으로 놔도 되는데, 계산하기 좋게끔 1로 표현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전체 양을 1로 놓은 다음에 남자 한 명이 하면은 6일이 걸리는 거니까, 그럼 얘는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6분의 1이다. 남자는 하루에 6분의 1만큼 일할 수 있어. 이게 남자가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자는 똑같은 1박스를 10일에 걸쳐서 합니다. 그럼 여자가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은 10분의 1이야. 그러면 남자랑 여자가 이제 합쳐가지고 6분의 1씩 할 수 있는 사람을 몇 명 데리고 오고, 10분의 1씩 하는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10분의 1인데 이렇게 일을 하는 여자들을 몇 명 데리고 와서 총 8명을 데리고 왔고, 이거를 하루 안에 끝내야 되거든. 그럼 남자는 최소 몇 명 이상이 필요한지, 그러니까 좀 잘하는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하겠지. 남자를 X명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자는 둘이 합쳐서 8명이니까 8 빼기 X명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다. 그러면 남자가 전체 하는 일의 양은 X명이서 6분의 1씩 일을 했고, 여자는 10분의 1씩 8 빼기 X명이 일을 했어. 그래가지고 합쳐가지고 얘가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1 이상이 돼야만 하루 안에 끝나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식을 표현해 준 것을 풀어주시면 X값이 범위가 나오겠네요.